보통 상가를 매수하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아서 좀 더 여유 있고 나은 삶을 살고자 상가를 매수합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 달리 임차가 맞춰지지 않고 공실이 장기화되면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고 여유는 없어지게 되죠. 부동산 특성상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상가를 매수할 때 대출을 받고 매수를 하게 되는데, 공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월 대출이자와 관리비까지 납부해야 하기에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저 또한 상가를 매수하고 임차가 금세에 맞춰질 것 같았던 예상과는 달리 10개월의 공실 기간이 있었고, 다달이 나가는 대출이자와 관리비에 점점 여유를 잃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공실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보통은 임대 매물을 내놓을 때 물건이 위치한 곳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한두 군데 정도만 매물을 내놓습니다. 물론 금세 임차가 맞춰지면 좋겠지만 공실 기간이 2달 이상 길어진다면 한두 군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20군데 정도는 매물을 내놓는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나의 매물을 중개사무소에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꼭 해당 상가 근처가 아니더라도 지역 전체로 범위를 넓혀서 상가 매물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부동산을 찾아서 나의 매물을 중개해달라고 의뢰해야 합니다. 상가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부동산에는 임차 수요 문의가 많고, 그곳의 사장님은 상가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도 잘 형성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매물을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매물 정보를 사장님에게 보낼 때 상가의 디테일한 정보들과 잘 나온 사진들을 함께 보내면 도움이 되고,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사장님들과 소통하며 나의 매물을 계속해서 인지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중개수수료는 아끼지 말자. 상가의 경우 보통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를 0.9% 정도 냅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비하면 수수료가 비싼 편이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중개수수료를 깎으려고만 하고 더 줄 생각은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필수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에게 당근을 주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거래를 성사시켜 줄 경우 중개수수료 외에 회식비를 챙겨준다거나 법정 중개수수료의 2배를 주겠다거나 하는 등의 당근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의 물건을 고객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시켜 줄 수밖에 없는 1등 물건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외모를 예쁘게 꾸미자. 물론 임대인의 외모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상가의 외형을 예쁘게 꾸미는 것입니다. 장기간 공실이 지속되는 상가들을 보면 입지상 공실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명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사용하던 사람의 집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철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거나 지저분하거나 기본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등의 공실 상가들이 꽤나 많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임차인이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가게를 알아보려고 방문을 했는데 철거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지저분하다면 첫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인테리어를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사용하던 임차인이 흔적을 남기고 갔다면 철거 공사를 진행하고 기본 인테리어 정도, 바닥 타일과 천장 텍스 정도까지는 깔끔하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입점 제한. 먼저 나의 상가의 입지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위치에 들어올 만한 적절한 업종을 파악하고 프랜차이즈 회사에 입점 제한 메일을 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상가 위치에 카페가 들어오기 적절한 위치라고 한다면 컴포즈 커피, 백다방, 투썸, 스타벅스, 공차 등 다양한 회사 담당자들에게 입점 제안을 해서 나의 매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근처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회사 담당자들이 나의 매물을 연결시켜주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마이프차라는 사이트를 활용하면 다양한 프랜차이즈 회사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근, 네이버 카페 홍보하기. 대부분은 부동산 사무소에서 중개되는 경우가 많지만 생각보다 당근으로도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근처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꽤 많으므로 당근에도 매물을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 특화된 네이버 카페에도 나의 매물을 홍보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상가에 들어올 만한 적절한 업종에 전문화된 네이버 카페, 병원, 커피, 학원,
애견 카페, 미용실 등 카페 게시판에 나의 매물을 홍보합니다. 이곳에서 카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꽤 있으므로 네이버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실 나지 않을 상가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실이 나지 않을 만한 상가를 매수하는 것인데요. 분양상가, 신축상가, 최근 신도시 상가, 테마상가들은 실패 확률이 매우 큽니다. 90% 이상의 확률로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만 듣고 이런 상가들을 매수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선택입니다.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실이 나지 않을 만한 상가를 매수했다고 해서 모두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공실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분양상가 같은 것들을 매수하면 10년 이상 공실이 될 수도 있어서 인생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가 공실을 해결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자영업 시장이 역대 최악으로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에 의하면 상가는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할 부동산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고 배우 세대가 탄탄하고 상권이 무르익은 상가를 잘 고르면 인생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